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중국 상하이 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영국 브렉시트 소식에 내내 출렁이다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19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하락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30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5년여 만에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과열된 분양시장을 식히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시행사들은 올 하반기 분양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의 최종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로 집계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개표 중반에 접어들 때까지는 양쪽의 차이가 근소해 잔류와 탈퇴의 우위가 바뀌며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탈퇴가 잔류의 2에서 3%포인트 차이로 앞선 채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에 탈퇴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정치 경제 지형의 대격변이 예상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표 당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잔류가 4%포인트 우위를 보여 한밤 뉴욕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장중 10% 가까이 폭락하며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 가치는 2년 7개월 만에 100엔대가 깨지며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니케이 지수는 장중 8% 급락해 매매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후장부터 폭락하기 시작해 장중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선물 8월물은 5%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로 흘러가자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자 당초 3시로 예정돼 있던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오후 2시로 앞당겨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브렉시트 공포가 현실이 됐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그야말로 패닉을 겪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한국 주식시장 상황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09% 하락한 1925.2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는 100포인트 넘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변동폭이 1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급락 장세가 펼쳐진 2011년 8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451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4억 원과 544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오늘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5% 오른 2001.55로 상승 출발하며 지난 13일 이후 무너졌던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때만 해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접전의 양상을 보인 브렉시트 투표 개표가 실시간 반영되면서 코스피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더욱 우세한 양상을 보인 11시께부터는 코스피 낙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1900선을 내주고 1892.75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보다 7.88포인트 오른 687.40으로 출발했으나 역시 브렉시트 개표 결과의 출렁이다 급격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76% 하락한 647.1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 지표금리는 전거래일보다 8.8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1.249%, 10년물 지표금리는 12.7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1.5%에 거래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현실화로 국내 증시가 불안에 떠는 가운데 다음 주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70전 오른 1179원 9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0전 내린 1150원에 출발하며 관망세를 보였지만 장 초반 영국의 EU 잔류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1147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투표 결과 탈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1180원대로 수직 상승했고 오후 12시 47분에는 1180원 15전을 기록, 일중 변동폭이 3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23일 46원 변동폭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이 EU 탈퇴를 선택하면서 금융시장 불안, 또 기업의 투자 위축 등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선택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무역도 좀 위축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과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에 불안 요소가 가중돼 무역 위축이 예상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국의 GDP는 약 2조 9천억 달러로 EU를 제외한 개별 국가로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기업의 투자 위축, 시장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국이 EU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됨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요국의 재정 부담 가중이 산업별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경우 EU 지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에 관세 장벽이 생기게 됨에 따라 글로벌 교역에도 단기적 위축이 예상됩니다. 네, 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영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 브렉시트발 충격이 외환시장은 물론이고 자산 또 채권시장 모두에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브렉시트발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파운드화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지난 1985년 수준인 1파운드당 1.3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유로화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가 촉발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선 파운드화 자산 가치의 하락은 소비 심리 위축과 해외 투자가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채권시장에선 금융자산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브렉시트가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도이치은행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가 많은 상위 5개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영국의 경기 하락은 영국의 해외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또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 일본의 제로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지연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글로벌 카운실에 따르면 EU 여개국 기업의 본사 중 50%는 영국에 있고 또 이 수치는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에 있는 EU 여개국 본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영어 사용이라는 이 언어적 편리함과 영국이 EU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브렉시트로 인해 EU 여객기업 본사의 EU 내 회원국으로의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브렉시트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영국은 한EU FTA에서 정한 EU의 시장 개방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영국은 별도의 무역 협정 없이는 경제 교류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영국 경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운드화 평가절하와 수익성 악화, 특혜 관세 미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특히 영국이 독자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규제 정책을 편다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EU 시장과 더불어 이중적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내 주식과 외환 시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자 동시에 패닉에 빠지는 등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시장엔 영국 등 유럽계 자금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국계 자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주식 36조 4,77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은 코스피 1,850선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으로 주가가 10%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폭락세는 다음 주 초 이후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30원을 넘어서는 등 큰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한동안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됐는데요.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은 물론 또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과열된 분양시장을 식히기 위한 카드로 집단대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중도금 등 집단대출이 강화되면 건설사들 시공 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부담과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올해 안에 계획된 물량을 털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시행사들은 하반기 분양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최고 2건, 금액은 3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집단대출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들은 집단대출이 강화되면 자금 조달이 우려되지만 사업을 늦출 경우 금융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1년이나 갈지도 모르는데 금융비용을 어떻게 감당 못하죠. 도시지는 인허가를 빨리 해서 빨리 하면 되죠, 올해 안에.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들은 적게는 50억, 많게는 200억 원 내외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 아파트 공급에 나섭니다. 분양부터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토지를 매입하면 가능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쏟아지는 대규모 입주 물량도 부담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7년부터 18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0만 가구입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9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도급 시공을 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시행사가 공급을 강행하면 집단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총 19만 9천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상반기보다 25.7%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초저금리에 갈 곳 잃은 부동자금들이 다세대 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투자로 몰리면서 빌라 매매 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마포와 서대문, 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일부 서울 역세권 빌라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서울 역세권 기존 빌라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수익을 쫓는 부동자금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이어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 매매 시장에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2분기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15,000건을 넘어서며 작년을 제외하고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포와 서대문, 성동, 송파, 영등포 일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등 교통 호재와 영동대로 통합 개발, 제2 롯데월드타워 완공 등 개발 호재가 집중된 송파, 잠실, 석촌, 삼전동 일대 빌라촌에서는 급매물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몇 달 새 3.3제곱미터당 300만 원가량 시세가 뛰었지만 없어서 못 파는 정도입니다. 강북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마포와 서대문 지역의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포에서 빌라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15% 정도 늘었고 서대문은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재개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마포 공덕 일대는 1년 새 시세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나 뛰었고 서대문 부가현 일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악재와 재개발 사업 호재가 교차하는 영등포 일대에서도 뉴타운이 해제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물을 다시 지어 수익률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매 거래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변동치로는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아파트 0.52%, 일반 아파트 0.13%씩 각각 올라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0.19%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0.14%에 비해 0.05%포인트 오름폭이 커진 것이면서 2006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이 임박한 일반 아파트에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0.4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 양천, 강남, 서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신도시에서는 분당과 일산이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인천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 수요에 과천이 0.32% 올랐지만 구리와 양주 등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자들이 늘면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8년간 의무 임대를 하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 탓에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 보니 청약 경쟁률이나 계약률 등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분양한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 2신도시 롯데캐슬 뉴스테이는 각각 2.9대1, 4.1대1로 청약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이 지역 민간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동탄의 평균 경쟁률 42.8대1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최근 지방에서 분양한 한 뉴스테이 단지의 경우 계약률이 20%에서 30%에 그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업계에선 분양권 거래가 중요한 투자 방법인 상황에서 뉴스테이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바이차이나 열풍을 불러온 상하이 홍콩 증시 교차 거래 후강등 효과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중국 주식 거래액은 5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허용된 후강통 덕에 2014년 상반기 220만 달러에 그쳤던 중국 주식 거래액은 2015년 상반기엔 429만 달러까지 불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상하이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21일 사이 22억 6천만 달러에 달했던 국내 직접 개인 투자자들의 홍콩 주식 거래액도 1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9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내일 오전 9시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나란히 참석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세 번째 표대결에 나섭니다. 주주 투표 안건은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와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해임안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 날짜가 임박할수록 동생 신동빈 회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롯데그룹이 비자금 의혹 등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세 번째 승리를 거의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총이 정기 주총인 만큼 신 회장은 우선 지난 1년간 일본 롯데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영 역량과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유엔과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에게 빅데이터를 토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황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 컴팩트 UNGC 리더스 서밋 2016 첫 연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노하우 공유를 골자로 한 글로벌 통신사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KT가 유엔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관련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오픈소스처럼 공개하고 개발도상국의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 회장은 빅데이터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술이라며 공유가치 창출 분야에 더 힘을 쏟아보면 사업적으로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IT 기술로 인류의 위협을 제거하고 KT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하나인 파라자일렌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를 생산하는 정유와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영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4일간 온비드에서 1,761억 원 규모 1,113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지난주보다 교통량이 줄어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황지영입니다. 이번 주말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토요일은 높게 오는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일부로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외출할 때 작은 우산이 유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맛비 덕분에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특히 일요일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자외선이 강하겠고 특히 일요일은 오존지수도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대부분의 비는 그친 상태고요. 영남 지방으로만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저녁이면 다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겠고 내륙 일부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20도에서 28도, 대전 17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속초 19도에서 26도, 울진 18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 28도, 대구 30도까지 높게 올라 덥겠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고요. 남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월요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화요일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이후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영국이 43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려됐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이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장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또 구조조정 악재까지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충격까지 겹쳤습니다. 향후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